안녕하세요, 주얼리 짱입니다. 지금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이고요. 통영의 여러 섬 중에서도 오늘은 연화도로 갑니다. 연화도는 통영항에서 24km 떨어져 있고 배편으로 50여 분 정도 소요되며 통영시의 43개 유인도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섬입니다. 그리고 연화도란 바다에 핀 연꽃이란 뜻으로 영상 초반에 연화도 전설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추가해 놓았으니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화도는 매년 6월경 수국꽃이 활짝 핀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나 저는 좀 한가할 때 여유롭게 섬을 둘러보기 위해 지금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과연 연화도는 어떤 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떤 구경거리를 보여줄지 섬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곳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 저 주얼리 짱을 믿고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연화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3km 거리입니다. 햇빛은 나서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춥습니다. 입이 얼얼해지네요. 연화봉 가는 길 입구부터 길은 잘 만들어져 있네요. 한 200m만 올라오면 이렇게 전망이 잘 보입니다. 반하도 우도로 들어가는 보도교가 잘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연화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백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침 통영항에서 6시 55분 첫 배를 타고 들어왔고요. 연화항에서 내린 사람은 4명이 내렸습니다. 다 등산객이네요. 아까 배가 들어올 때 통영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배가 속도를 내고 잘 왔는데 연화도 근처에 오니까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노을성 파도가 심해서 배가 휘청휘청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의 속도도 많이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연화도는 바다에 핀 연꽃섬이라고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연화도의 불교 역사는 500여 년 전 연상군의 억불 정책으로 연화도로 피신하여 은신한 연화도사가 연화봉 밑에 토고를 짓고서 전라석 즉 둥근 돌을 부처님 대신으로 모셔놓고서 예불을 드리며 수행을 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연화도사가 내가 죽거든 바다에 수장시켜 달라는 유언에 제자들과 섬 주민들이 도사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수장하니 도사의 몸이 한 송이 연꽃으로 변해 송화되었다고 하여 연화도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사명대사가 연화도에 들어와 토굴터 밑에서 운막을 짓고 정진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대도를 이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토굴터와 사명대사가 먹었던 감노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따 가서 한번 잘 봐야겠네요. 언덕을 한참을 올라 잠시 한숨을 돌리다 보니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에서 벌써 1.2km 왔네요. 해수 가늠상 보더감까지는 1km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연화봉이 있습니다. 침목으로 트레킹로를 개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새 거네요. 길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화봉으로 올라왔고요. 아미타 대불이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아미타 대불입니다. 아미타 대불이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연화봉 정상석이 있습니다. 정상석 뒤쪽으로 있는 바위 위가 최고의 뷰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전망 좋습니다. 저 머리 용머리 바위까지 다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용머리 바위입니다. 5층 석탑이 저 멀리 있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연화 토굴이 있는 곳 같습니다. 연화 도인 토굴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고요, 이 안쪽에 있는 것 같네요.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연화 토굴입니다. 연화 도인 토굴도 둘러봤고요,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역시나 용머리 바위 쪽은 전망이 너무 좋고요, 저기 아래쪽에 보드감이 보입니다. 보드감으로 가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반하도로 넘어가는 보도교가 보이고요, 연화봉을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경사구간 안전하게 잘 내려오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용머리 바위로 가려면 계속 직진을 하면 되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보드감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동백꽃은 다 빨간 줄 알았더니 흰색과 분홍색이 섞여 있네요. 좀 특이한 종입니다. 보드감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동백꽃 하나, 수국 하나, 동백꽃 하나, 수국 하나, 다 그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보드감에 도착했습니다. 경내를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감은 가파른 경사에 지어져서 바다 쪽에서 보면 5층 건물이지만 위에서 보면 지붕만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특이하죠. 비탈진 경사에 지어져서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내는 관광객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서 해수 관음상으로 갑니다. 해수 관음상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양쪽으로 동백나무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미 많은 꽃들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 관음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해수 관음상이 이렇게 있고요, 저 왼쪽으로 보드감 건물이 보입니다. 보드감은 한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비탈진 경사면을 올라 다시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 출렁다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갈림길에서 100m만 올라오면 이렇게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다시 낮은 봉우리를 넘어가는 중이고요, 바로 앞쪽에 5층 석탑이 있고 저 위쪽에 아미타 대불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계속해서 용머리 바위가 전망이 되고요, 숲길로 들어오니까 오솔길이 정말 이뻐요. 걷기 참 편합니다. 멋있는 풍경이죠. 바다 색깔도 예쁘고 절벽도 멋있고, 그리고 저 앞쪽으로 보드감, 그리고 저 위에는 아미타 대불이 보입니다. 다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 찻길 따라가면 동두마을로 바로 갈 수 있고요, 저는 산길로 해서 출렁다리로 갑니다. 다시 한적한 오솔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갈림길에서 산길로 들어와도 되고요, 조금만 오니까 다시 도로와 합류되네요. 이렇게 도로에서 다시 올라오는 길과 합류됐고요, 계속해서 출렁다리 방향으로 갑니다. 멋있는 절벽 바위가 있어 잠시 조망해 보고 갑니다. 남해안 섬에 와야만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참을 걸어 들어왔고요, 철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입니다. 이따가 돌아갈 때는 저 도로를 따라 갈 거고요, 좀 전에 여기를 지나왔습니다. 다시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아마 용머리 해안 쪽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바위들이 깎아지른 듯 우뚝 솟아 있습니다. 참 멋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니까 혹시 저게 촛대 바위인가요? 아마도 저게 촛대 바위 같아 보입니다. 용머리 바위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오니까 출렁다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동두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서 내려왔고요. 절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렁다리로 진입합니다. 연화도 동두 출렁다리는 길이는 44m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 앞에 있는 바위가 촛대 바위입니다. 물이 굉장히 맑아요. 밑이 훤히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출렁다리를 내려다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좀 더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출렁다리고요.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저 위에 보이는 곳이 아까 용머리 바위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가는 길 300m 남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출렁다리 큰 바위를 지나오면 이렇게 평지길이 다시 나오네요. 햇빛이 들고 바람이 없어서 따뜻합니다. 해안가는 어디를 내려다 봐도 정말 좋은 풍경입니다. 저 앞쪽이 용머리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길만 내려가면 전망대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저 앞쪽이 용머리 바위인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네요. 그리고 반대편은 오늘 지나온 길입니다. 조금 뒤쪽으로 돌아오니까 용머리가 잘 보이네요. 최고입니다. 아까는 앞쪽 길로 내려왔고요. 내려갈 때는 오른쪽 길로 해서 동두마을로 바로 가겠습니다. 애기 동백나무가 빽빽해서 그런가 안쪽은 컴컴합니다. 오른쪽 길로 내려왔더니 몽돌 해변으로 바로 연결되네요. 여기 풍경도 괜찮습니다. 돌 사이로 치는 파도 소리가 정말 좋아요. 청량한 소리로 들립니다. 동두마을로 바로 내려왔고요. 연화도 전체 등산 안내도입니다. 이제 도로를 따라서 연화사 들렸다가 연화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도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아까 저기를 지나간 다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래쪽으로 연화사가 보입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연화사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좀 더 위쪽으로 대웅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탑이 있네요. 대웅전 앞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겠습니다. 연화도는 한 바퀴 다 돌아서 나왔고요. 이제 연화항에 왔습니다. 시간이 없기는 한데 반하도로 넘어가는 보도교 잠시 들려보겠습니다. 가파른 계단길을 올라오면 도보교가 나옵니다. 다 왔습니다. 연화항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들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 땀이 많이 났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또 바람이 세차게 부네요. 그래서 시원한 게 아니라 좀 춥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으로 보이는 섬이 욕지도입니다. 지난번 욕지도 자전거 타고 갔을 때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연하도 산행은 이렇게 다 끝이 났고요. 나갈 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욕지면 소속에 있는 연하도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섬인데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다리로 걸으면서 몸소 체험해 보니까 왜 연하도 했는지 잘 알 것 같고요. 역시나 여유롭게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수국꽃이 활짝 핀 시절에 꼭 다시 한번 방문해 보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연하도 섬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